안녕하세요, 디몽크입니다. 네, 매번 늦어지는 제품 게임 리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디몽크의 중간 점검. 아주 담백한 타이틀이죠. 말 그대로 중간 점검이에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요즘 살짝 뜨거운 화제 게임이죠.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최초, 일본을 배경으로 합니다. 1500년대 전국 시대죠. 이즈미 세츠. 현재의 오사카 부근을 중심으로 총 9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놨으며 당연하게도 오픈월드입니다. 이집트나 바그다드와는 달리 절반이 산이죠. 또 시대 특성상 요새 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게임을 즐기다 보면 일본의 신사랑 성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득 채워놨습니다. 역사적 고증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길게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좀 여러 이슈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실제 역사적 재현도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에 저처럼 순진한 게이머들을 위해서 유비소프트는 이번에도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허구적 설정이 포함됐음을 고지하고는 있습니다. 고지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는 태생부터 판타지였습니다. 애니머스라는 가상현실 장치를 통해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암살단과 템플 기사단의 대립을 다뤄왔죠.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현대 파트를 좀 죽이고 과거에만 허우적거리는 감이 있는데 어쨌든 사실과 허구를 결합한 창작물입니다. 제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즐겨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철저한 고증 이런 거보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과거에 있었습니다. 관심으로 이어지죠. 평소 찾아보지도 않았던 문명이나 타 국가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점은 어쌔신 크리드가 갖는 최대 매력 중 하나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유비소프트는 상상만 했던 그런 과거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를 게임 속에 그럴싸하게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오픈월드 게임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게이머 입장에서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소 포토 모드를 즐겨 쓰는 입장에서 멋진 게임의 순간순간을 담아내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크의 캐릭터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걸 대부분 다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또 오픈월드 게임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밖에 없죠. 먼 과거,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게임 몇 없죠. 이번 섀도우는 오사카 성과 히메지 성의 꼭대기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 보셨어요? 게임에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계절, 기후변화까지 더해지면서 같은 장소를 또 훨씬 다양한 느낌으로 만날 수 있게 됐죠. 날씨에 따른 이 플레이에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은 아쉬우나 이 눈요기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여담입니다. 이 어쌔신 크리드 조선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어크 시리즈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유비소프트는 망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이번 작은 주인공이 2명입니다. 이가 출신, 알 수 없는 세력들로부터 아버지를 잃고 복수의 칼을 가는 시노비 나오에, 포르투갈에서부터 넘어와 오다 노부나가 눈에 띄어 사무라이가 된 야스케. 단순 성별만 바꾸는 방식이었던 이 직전 고대 3부작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닌 캐릭터 둘을 준비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요.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죠. 기존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클래식 암살자 스타일은 나오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암살검을 착용하고 어둠 속에서 적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민첩한 파쿠르, 로프 액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야스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잠입 액션에 특화되어 있죠. 또 포복 메커니즘이 추가되면서 그간 워리어 크리드로 변모했던 이 시리즈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복은 이 야스케도 가능은 한데요. 좀 달라요. 개구멍도 야스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덩치가 워낙 커서 그 의미가 없어. 달리는 전차에 비유할 수 있죠. 오디세이나 바랄라 때처럼 이 워리어 크리드를 선호했던 그런 게이머분들에게는 반가운 캐릭터일 수는 있습니다. 큰 덩치만큼 행동이 좀 둔해서 그렇지 파괴적인 무력은 확실히 시원시원하거든요. 대신 자맹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밧줄도 못하고 암살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도약 있죠. 야스케는 신뢰의 도약이 안 돼요. 원래 이제 신뢰의 도약 이거잖아. 파 이러고 하잖아. 야스케는 우와 이러고 떨어져요. 달라요.
아 진짜예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캐릭터를 언제든 재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좀 기대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비전투,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만 캐릭터 전환이 가능합니다. 로딩이 있고요. 나는 이 캐릭터만 할 거야.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곳곳에 이 분포된 여러 컨텐츠들을 다 즐기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아도 캐릭터를 전환해가면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됐어요. 야스케만이 가능한 액션이 있고 나오에만 가능한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캐릭터만 고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좀 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전 시리즈들 경우에는 한 명이서 할 수 있었던 액션을 굳이 이렇게 두 개의 캐릭터로 나눠 놓았다는 거예요. 없던 제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크 시리즈 주인공이 총 6개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쳐요. 이번 섀도우는 각각 3개씩 이걸 나눠버린 거예요. 나오의 3개, 야스케 3개. 무기에 따른 처형 모션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전투가 조금 단조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있어서 큰 전략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마상 전투도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 무기는 말을 타면서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없다고 봐야지 이건. 근접 무기는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이전 고대 3부작에서는 있었던 걸 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퇴보인 셈이죠. 그런데 이 나오의 스텔스 플레이, 이 자맹 플레이만 놓고 본다면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암살자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래기에는 충분했다고는 봅니다. 참고로 민간인은 이번에도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야생동물도 못 죽입니다. 야생동물을 못 죽여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이야기 전개 및 연출 방식도 이건 진짜 칭찬할 만해요. 가히 역대급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합니다.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그리고 아버지 죽음에 오열하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나오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는 사실 이 유비소프트 짬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원래 뽑혔어야 됐다고 봐요. 근데 그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멋져 보이는, 돋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적어도 과거 파트만 놓고 봤을 때. 현대 파트 부분은 아직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40시간 정도 플레이했는데. 그런데 야스케는 진짜 애매해요. 논란거리 중 하나죠, 야스케. 다 떠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굳이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내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른 암살단 동료들이 있거든요. 야스케 역시 그렇게 조연으로서 활약했어도 큰 이질감은 없었을 거예요. 굳이 등장시켜야 했다면 야스케의 역사적 사실, 검은색 피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야스케라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이 게임의 분위기, 흐름과는 딱히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암살검도 없어요. 플레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냥 워리어입니다. 어쌔신이 아니에요. 나오에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에 몰입을 해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야스케 이야기를 어떻게 매듭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한 이 상황까지만 봤을 때는 야스케는 없어도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야스케 부분만 떼어놓고 이야기한다면 어크 시리즈 중 가장 흡입력이 있는 타이틀이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이건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싱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 게임도 종종 있거든요. 여전히 불필요해 보이고 반복적인 컨텐츠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선택사항이고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하기 싫은 걸 다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리 위주로만 즐길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면서 게임할 시간이 부족한 게이머들에게도 좀 날로 먹을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있죠. 저라면 그런 선택을 하진 않겠지만 할 게임은 많고 시간은 없는 게이머분들을 위한 좀 옵션은 꽤 많습니다. 나름 되게 친절해요. 이 섀도우를 고스트 오브 스시마랑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라이브 할 때도 들어왔던 질문이고 뭐가 더 낫냐, 섀도우 쪽에 더 마음을 두고는 있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당연히 고스트 오브 스시마, 이 서커펀치의 고스트 오브 스시마가 훨씬 낫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섀도우는 마상전이 없습니다. 고수는 있죠. 그러니까 액션 게임으로서의 가치를 따진다면은 당연히 더 다양한 액션이 가능하고 무게감 있는 고스가 낫죠. 아직 정식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영상은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전히 뭐 아쉬움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는 보기 좋게 포장된 신작이라고 생각해요. 리뷰 때문에 막 억지로 하는 경우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게임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섀도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상태로만 간다면 저는 8점대에 아마 점수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된다면. 이 중간 점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정식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몬스터 헌터 와일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